안녕하세요. 중년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린 살아온 날만큼 이야기거리가 쌓이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년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생의 깊은 이야기와 가슴 따뜻한 사연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 황혼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봄날의 꽃처럼 설레기도 하지만 가을의 단풍처럼 깊고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하죠. 오늘 사연은 정예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여성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면서도 아직도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묘합니다. 결혼, 이혼, 그리고 새로운 인연까지 저는 정말 평범한 주부였고, 저에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펼쳐질 줄 몰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던 삶,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아보려는 용기를 내는 순간들.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결혼 생활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고, 처음에는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것이 늘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더군요.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언제부턴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남편은 늘 TV만 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뚝뚝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남편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가 없고 애정 표현도 없고 그냥 남처럼 살아가는 느낌.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래? 애들도 다 컸는데 그냥 참고 살아. 남편 없는 삶이 더 외로울걸?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도 괜찮을까? 그러다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생각보다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이런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해방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가끔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밀려오는 적막감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아플 때는 더 막막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삶이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 싶었습니다. 주변에 황혼이혼을 한 분들도 계셨지만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유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으니 제가 늘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고, 저처럼 이혼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업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더군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긴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다고요.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궁금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늦지 않았다면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그분이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에 이제까지 못 느껴던 설레임을 바로하고 어디서 만날까요? 고 얘기했다. 그냥 제가 준비해둔 식당에서 식사해요. 그런데 나는 식당에서 식사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하면 어떻냐고 얘기했다. 그런더니 그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면서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식당으로 예약했다. 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이 싹 드는 사건이 벌어진 그 밤 얘기를 해본다. 약속한 날 나는 아침부터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푼 꿈을 안고 서서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요리도 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도 하다가 분홍 드레스를 입기로 했다. 젊었을 때는 한미모한지라 화장을 하고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비춰보니 아직도 여자로서 미모는 유지하고 있구나 하면서 속삭여 본다. 그러던 중 어느새 약속했던 오후 7시가 되었다. 그분은 정확하게 7시에 도착해서 벨을 누른 것이었다. 벨소리에 문을 열고 보니 꽃다발이 한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집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요, 바로 찾아서 잘 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아래까지 찬찬히 쳐다보았다. 짙은 남색 신사복으로 중후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분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예은 씨 오늘따라 너무 이쁘군요. 아직도 여자로서 충분한 미모를 유지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려 본다. 예은 씨 꽃 받으세요.
이렇게 꽃을 받아본 지가 30년이 지났네요. 그러세요. 이제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그렇게 되었군요. 꽃향기 맡아보니 향기에 취할 정도로 꽃향기에 진동해서 향기에 취해본다. 우리들은 주방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하는 요리가 김치찌개인데 그분은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지서 보였다. 우리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배를 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세요. 저도 술은 잘 못하지만 선생님과 만남을 축하하는 자리라 한잔하게요. 그렇게 우리들은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취한 것 같았다. 예은 씨,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저도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예은 씨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생각만 나서 혼자 외로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이 술잔을 탁자 밑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치우려고 몸을 숙이다 보니 그분의 손과 제 가슴이 건드너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 손길이라서 두근거리고 있을 때 그분은 따뜻하게 저를 포옹해 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예은 씨. 10년 결혼 생활 후 이혼해서 첫 남자의 품에 안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예은 씨를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우리들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 품이 이런 건가. 우리들은 서로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가까워졌어요. 누군가는 황혼의 사랑이라며 의아해했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 둘 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을 한 걸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론 후회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뜻밖의 인연이 찾아올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면 용기 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스토리에서 특별한 사연인 황혼 이혼 후 3년 만에 찾아온 뜻밖의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각색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쓴 소설이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욱더 로맨스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중년 스토리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스토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